자, 이제 1시간만 참읍시다. 왜 1시간만 참으냐면 등기법 기초잡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 등기 유효권, 등기 효력. 자, 그러면 몇 페이지만 좀 참아요. 140 페이지로 본다면 더드림 교재 148페이지까지만 좀 참으면 등기법의 어려운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참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페이지 등기법 처음부터 148페이지까지가 바로 이 물권법 총칙, 특히 1차 하는 사람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권법 4개, 그 다음에 등기법 4개, 그래서 무려 8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어요? 자, 물권 변동적 효력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물권 변동적 효력.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으면, 자, 두 번째 뭘 배웠어요? 물권 변동적 효력. 다음에 대항력을 우리가 배웠죠. 대항력.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울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순위 확정적 효력. 자,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요 확정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확정이라는 걸 잡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은 대표적인 전국 등기 효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가 뭐를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거기에다 순위 보전적 효력이라고 하나 딱 써놔요. 순위 보전적 효력. 자, 순위 보전적 효력은 대표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순위 보전적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요거는 가등기 효력이 됩니다. 가등기 효력이 돼요.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물권법에서는 우선적 효력과 관련돼서 이야기되지만 여기는 대표적으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 등기부를 한번 봐야죠. 자, 이게 이제 표제부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가구가 우리가 배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얼굴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돼요. 얼굴. 자,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 가구, 얼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배웠고, 여기에서 이제 가구는 갑순위, 순위번호, 얼순위, 순위번호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가구하고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면 같은 구로서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순위번호. 얼굴은 같은 구로서 요때도 순위번호가 돼요. 그러면 가구하고 얼굴은 별구로서 별구라는 것은 다른 구가 되죠. 다른 구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접수 번호가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1, 그 다음에 1-1, 1-1에 다시 1, 2가 되죠. 읽어봐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주등기죠. 그러면 요거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1번이 우선순위다. 주등기하고 1번하고 1-1이라면 이게 우선순위가 되죠. 자, 요 1-1하고 다시 1에 다시 1하고 싸우면 이게 우선순위죠. 부기등기 상호는 그 등기 순서에 따라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바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46페이지 더드림 교재 바로 주등기와 관련돼서 나와 있네요. 자, 등기 순서는 두 번째 칸으로 갔습니다. 등기 기로 중 같은 구 현강편, 순위번호에 따르고 순위번호 현강편. 다른 구는 다른 구 현강편 쳐놓고 접수번호에 따른다. 요게 이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잘라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 순서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자고요. 자, 집합건물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합건물 등기 구조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 건물하고 토지하고 우리가 헤어질 수 없어요. 아파트하고. 그러면 혼인신고를 이렇게 놔야죠. 혼인신고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대지권 등기가 됩니다. 혼인신고했네요. 그럼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해놓는 게 바로 대지권 뜻의 등기가 돼. 대지권 뜻의 등기. 자, 대지권 뜻의 등기는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토지부터 출발했고,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의 다툼이 벌어지면 요거는 건물이고 요거는 토지죠.
건물하고 토지는 다른 구야. 그러면 다른 구는 순위번호, 접수번호가 돼요. 그래서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로서 12회 때 여기 이제 순위번호로 장난을 쳤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로서 그러면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와 다툼이 있을 때 건물하고 토지는 다른 구로서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예요.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앞으로 대가 나왔다. 그러면 대접. 그래서 대접. 우리가 대접하는 게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 대접한다. 그러면 대하면 접수번호. 그래서 대접. 이렇게도 한번 확인해 두면 검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 그러면 요 밑에 건물이 깔려 있어야 되고 뒤에는 토지라는 걸 가르쳐 줬죠. 그래서 접수번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사항안의 순위는 등기 순서 뭐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등기는 가등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자,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순위가 1등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가등기는 대표적으로 무슨적 효력이 발생한다. 순위 보전적 효력이라는 게 확인을 해 둘 수가 있죠. 자,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자,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반드시 잡을 게 있네요. 자, 뭐가 있어요?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자,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는 대접으로서 접수번호. 이렇게 한번 상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있네요. 4번. 자, 추정력이죠. 사실 이 추정력 때문에 우리가 잘라주고 들어간 거예요. 추정력은 원학 등기 효력에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 자, 요거는 우리 바탕을 깔아놔야 되니까 요 관계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자, AB의 관계가 있어요. 자,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사인이라고 그래요. 매도인도 결론적으로 사인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은 이제 등기 권리자라고 그러고 여기는 등기 의무자라고 그래요.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는 또 요 루틴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요 사인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바로 실체 관계예요. 자, 실체 관계에서 뭐가 떨어지죠? 바로 실체법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실체법은 민법이라는 거예요. 민법. 그러면 민법은 사인 간을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민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관계, 즉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죠.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게 대표적인 법률관계가 되고요. 사인이 걸어갑니다. 어디로 걸어가요? 등기소로 걸어가게 되죠. 이 등기소, 이게 바로 절차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절차관계가 바로 뭐야? 절차법이 되죠. 절차법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돼. 그래서 민법과 등기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과 등기법의 관계는 바로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실체법은 대표적으로 실체법은 목적을 지칭하는 거고 절차법은 수단이 지칭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법의 목적이 실체법이고 실체법의 수단이 뭐냐? 바로 절차법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당사자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당사자가 이제 뭘 써요? 매매계약서를 쓰게 되네. 그래서 매매계약서와 관련돼서 이렇게 또 한번 머릿속에 루틴을 마련해 놔야 돼요. 자, 매매라는 것은 우리 전 시간에 했지만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라고 그러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요. 계약서를 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매매 계약서를 뭐라고 그러냐? 등기 원인 정사라는 의미를 챙겨주는 거죠. 그러면 등기 원인 정사란 그러면 법률 행위를 입증하는 서면 그게 바로 등기 원인 정사가 되고요. 자, 매매 계약서는 누가 써요? 당사자가 쓰죠. 당사자는 거짓말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당사자 거짓말 많이 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바로 부실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부실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럼 부실 계약을 막자고 나오는 게 바로 금인 계약서가 됩니다. 그래서 금인 계약서를 우리 등기법에서 배우고 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즉 분계사법에서 배우게 되죠. 자, 부실 계약을 또 막아보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바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쑤시고 들어갔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 부실 계약으로 인해서 부실 등기가 탄생하게 돼. 그럼 부실 등기가 탄생하게 되면 등기 공신력이 불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공신력이 불인정된다. 요 공신력 불인정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등기 공신력을 불인정하게 되면 뭐예요? 거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추정력이 탄생하게 되네. 그래서 이제 등기 추정력이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추정력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이 추정력을 한번 찾아내기 위해서 숨차네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 그래서 자, 다시 왔습니다. 에너지 충전이 됐고요.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탄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자, 큐피트 하사를 쏠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쏠 준비했어요. 그러면 하사를 한번 쏴 봅시다. 자, 여기에다 한번 쏘세요. 자, 그럼 쏴 봅니다. 자,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네. 한 방 쐈습니다. 자, 그러면 쏘세요.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좋아요. 자, 그러면 한 방 또 쏴볼까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화살 쐈네요. 그 다음에 또 한 방을 더 쏴볼까요? 어디다 쏠까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래서 등기 원인과 관련돼서 27회 때 추정력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바로 뭡니까?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절차 관계에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핵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줄기세포.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다시 한번 쏴보죠. 쏘세요. 예, 당사자 간에 쏘세요. 실체 관계 쏘세요. 절차 관계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추정력은 자, 147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측 날개로 갑니다. 147페이지 더 드린 교재. 자, 첫 번째. 자, 갑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결론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어요. 자, 명문 규정이 없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하고 있다. 판례 학설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두 번째는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는 종국 등기가 아니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 찾아냈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바로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야. 사실에다 추측을 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죠.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걸 한번 불러보죠. 자,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다섯 번째. 자,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여섯 번째와 관련돼서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나오네. 하나씩. 자, 일곱 번째.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당사자 간에도 미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7개가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그러면 자, 정립만 된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죠. 자, 바로 애워라 이거예요. 명문 규정이 없고 학설 판례, 가등기 X, 사실의 등기 X, 절차 관계, 실체 관계, 등기 원인,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또 하나 루틴을 마련했으니까 요걸 A4 용지에다 딱 적어서 요 지금 칠판에 지우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 재생을 딱 돌려놔야 됩니다. 요 관계를 한번 따져놓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참고 표시로 확인해 둘 거 하나 봅시다. 자, 추정력이라는 것은 바로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 그래서 입증 책임. 자, 입증이라는 것은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가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입단계.
자, 유리한 쪽이 입증하게 된다. 유리한 쪽이 입증. 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입증하라. 자, 3단계. 사실 뭐 등기법에서는 요 뭐 단계별로는 민법에서 하이라이트가 되지만 요 3단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3단계.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추정입니다. 이 추정을 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입증. 우리 등기법에서 요 지문은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유리한 쪽이 입증하고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추정받으면 법조문 반대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걸 하나 해놔야죠. 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추정 규정이죠. 그러면 추정은 누구로 받아요? 채무자로 받죠.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누가 입증하느냐?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입증하게 돼요. 그래서 채권자 입증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자, 입증 책임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유리한 쪽이 입증,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놔서 한번 추정력의 줄기세포들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줄기세포들은 요 7개를 토대로 해서 잡아나가게 되고 여기에서 기둥은 요 3가지가 됩니다. 요 3가지. 이렇게 해서 절차관계, 실체관계, 등기 원인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더드린 교재 바로 146페이지가 됩니다. 자, 146페이지 펼쳐봐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추정력이라는 것은 그러면 제목에서 추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요. 추라는 것은 그러면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추측이 돼. 그래서 추측, 그래서 측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추측. 자, 갑니다. 바로 이번에 어떤 등기가 있을 때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도록 추정되는 것은 물론 이릉, 적법한 절차관계, 이릉이라는 것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우리 판례에서 이제 이릉 그랬어요. 이릉 그러면 자, 이릉 그러면 어디로 가요? 자, 김원국. 자, 노래 한 곡 히트했다고 평생을 벌어먹는 사람이 김은국이네. 그러면 김은국이가 부르는 게 뭐예요? 호랑나비죠. 아싸 호랑나비. 아싸라는 것은 영구죠. 우리 판례에서도 우리 판사가 이릉 요거는 영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릉 아싸 적법한 절차에서 실행된 등기라고 추정된다. 재밌네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어떠한 등기가 있을 때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물론 아싸 적법한 절차에서 실행된 등기라고 추정된다. 그래서 이릉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영구라는 겁니다. 아싸. 예컨대 농지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추정되고 즉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인정되고 매각 허가 결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될 때 법원은 적법한 매각 허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이게 바로 뭘까요? 절차관계에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 소리예요. 자, 가로 1번에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서만 인정되며 권리의 등기 행강편 전호고 즉 부동산 표시 즉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의 등기는 미치지 않고 권리의 등기만 미친다. 이 소리예요. 자, 3번에 자,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원인 요게 이제 올해 출제가 된 거죠. 27회 때 원인 행강편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다소설가 주장이나 소설설가 그게 판례라는 게 있죠. 판례 등기 원인에까지 미친다 한다. 예컨대 매매를 언유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매매라는 등기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존재 또는 무효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 소리죠. 우리 판례는 가로 4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행강편 딱 끊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명인 제3자뿐만 아니라 거점 명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권리 변동에 그게 행강편잖아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당사자 간 키워드. 5번의 소유권 보전 등기 행강 편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자 최초로 하는 등기죠.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추정력은 꺼져요. 그래서 보존되어 있다는 것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 변동에 관해서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거 한번 딱 잡아두시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6번에 등기된 부동산, 모든 부동산 물건의 적법한 추정력이 인정됨으로써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도 저당권 자체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피담보 재건에 일단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말은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런 소리예요. 자, 7번의 가등기 행강 변천호예요. 그러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가등기는 자 전국 등기 효력이 아니라 예비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 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추정력과 관련돼서 입증 책임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자, 지우겠습니다. 1단계 유리한 적이 입증하고 그 다음에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당사자금은 자, 세 번째 추정받으면 자,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된다.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고 학설 판례 여기에서 요거 7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추정력은 워낙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둬서 이렇게 이제 추정력 우리가 배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신력 부인 여기 나와 있네요. 공신력 부인. 공신력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렇게 잡아야죠. 자, 공신력 부인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바로 써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봅시다. 자, 공신이에요. 이거는 공시예요. 자, 공신이라는 것은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때요? 공신력에 대해서는 불인정되죠. 동산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거는 인정이 되죠. 이거는 바로 선의 취득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자, 공시라는 것은 자, 부동산은 등기야.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하고 동산은 뭘로서? 동산은 인도로서 공시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공시력과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은 인도로서.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절대적으로 불인정됩니다.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무슨 취득과 관련돼서 선의 취득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요거 X, 요거는 O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신력 불인정,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지문을 뭐로 나와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1번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를 신뢰하여 등기 기록에 상하는 권리관계가 있다고 믿고 이에 투자와 권리관계를 맺은 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바로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것이며 우리나라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등기의 공신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만 법률행위 무효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간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공신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가로 2번과 관련돼서 특히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우리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비유 RR 무선 108조는 통정무선이라고 배웠죠. 109조는 내중무선 내용 착오 부분이죠. 110조는 사강치선 사기강박에 그러면 107조는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는 통정허위표시 109조는 착오 110조는 사기강박과 관련된 것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국가가 특별히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신력은 그래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인정한다라는 거. 그 측면에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개를 더 보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5번 공신력 불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측 날개 6번이라고 써놔서 우리가 형식적 학정력이라고 써놔요.
자,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된 겁니다. 형식적 확정력과 후등기 저지력은 동전의 앞뒷면이 돼. 대표적으로 예를 두 개를 한번 써봅시다. 자, 이중 전세건이 있어요. 이중 전세건. 자, 이중 전세건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건 위에 전세건을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과 관련된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제3자한테 넘겨주는 전전세건하고 이중 전세건은 달라요. 전전세건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이중지상권, 이것도 이중지상권 안 돼요. 지상권이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거든. 이게 바로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요. 자, 나머지는 한번 어밍업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 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10번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씩. 자,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하이라이트가 나죠. 대의에 의한 대의 가능하죠. 이게 바로 재대의가 됩니다. 그럼 재대의 신청도 가능하고요. 자, 말소한 걸 말소한다.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소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대표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로 연결되고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거든. 자, 부기한 등기 이거는 가능하죠. 부기.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한 부기 등기. 대표적으로 이제 한매건 이전 등기를 예를 딱 달아놔요. 한매건 이전 등기. 자, 한매건은 정된 계약으로서 부기 등기야. 이것도 바로 부기 등기. 그래서 부기 등기한 부기 등기도 가능하다. 다시 그걸 딱 날개에다 딱 정리해 나와요. 아주 요긴할 때 먹을 때가 있어요. 자, 가등기 상이 나오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가등기 상에 가등기 가능하고요. 자, 이중전환권은 어때요? 가능하죠. 이중지역권 가능. 이중구분지상권 가능합니다. 근데 이중지상권은 안 돼요. 이중가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10개를 딱 우측 날개, 좌측 날개에다 딱 정리해서 이중전세권, 이중지상권, 이중가등기, 이중구분지상권, 이중지역권, 이중저당권, 가등기 상해 가등기,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말소등기한 말소등기, 대의한 대의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자, 이중전세권과 이중지상권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으로서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를 변화한다?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언제까지? 말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형식적 확정력을 갖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확정력과 관련돼서 하나 추가를 해 두십시오. 자, 등기 흐름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하나 딱 정리해놔요. 그래서 07이라고 하나 정리해놔요. 자, 07. 자, 점유적 효력 요거 한번 정리해보죠. 자, 점유적 효력에 대해서. 자, 점유적 효력. 자, 점유적 효력을 하기 전에 일단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부팅을 한번 하고 갑시다. 자, 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건 하면 건자당 있네요. 그러면 이게 건이라는 것은 뿌리 건자예요. 그러면 이 건이라는 것은 계속 뿌리는 계속자라니까 이거는 계속적 의미가 돼요. 계속적 의미. 그래서 우리 건자당은 저당권을 계속한다. 그래서 건자당이 돼요. 계속적 의미로서 요 건자가 들어가는 것은 대표적으로 부정성을 완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부정성을 완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자당을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실무에 가서.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뺐다 쳤다 하는 게 바로 건자당이 되겠죠. 자, 전이라는 게 있고 보기. 다시 전자고 다시 보기야. 그래서 우리 전이라는 것은 전전세. 전세를 다시 넘겨주는 거. 전전세. 자, 임대를 다시 넘겨주면 전대라고 그러죠. 질권을 다음으로 넘기면 전질이라고 그래.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가 되죠. 한 번 더 하면 복복대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재미가 있네요. 복복복대리. 한 번 더 할까요? 에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과 복은 다음으로 넘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걸 찾으러 왔어요. 요 준이라는 의미를 찾으러 온 겁니다. 우리 법에서 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국어 시간에 가면, 자, 국어 실력으로 본다면 이거는 마침 같은 의미가 있어요. 같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적이라는 의미. 우리가 이제 법률용어로 건진다면 가름. 자, 의제라는 말이 있고요. 간주라는 말이 있고요. 요게 한마디로 건치면 적이 돼요. 한마디로 건치면 영어로 본다면 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준점유, 가름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준점이라는 것은 점유. 그래서 준점유,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 게 준점이야. 점유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준점유가 돼.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준법률행위는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X가 되죠. 이걸 또 애울 일이냐 이거지.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우리 법학에서 준이라는 것은 너라는 뜻이야. 근데 준을 한자로 건치니까 적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법률적 행위다. 그러면 이렇게 건치면 아름다운 문장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가 학교론에서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을 의지해 주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선박이라는 게 있잖아. 선박은 우리가 준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문제 풀 때 기본은 포맷을 잡아놔서 근데 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점유적 효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이 점유적 효력에서 이 적이 뭐냐? 이게 바로 요 단어야. 가름, 의제, 간주, 그 다음에 요게 적. 한마디로 노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점유적 효력. 그러면 점유적 효력이 뭐냐? 그러면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 등기법에서 우리 민법 245장,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자, 245조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죠. 자, 등기부 취득시효가 뭐냐? 그래서 등기 10년이 됩니다. 등기 10년, 자주, 점유. 자주라는 것은 자기가 수인이죠. 소유여사가 있는 점유, 자주 점유. 그 다음에 이제 평원이죠. 그 다음에 평원, 공연이죠. 공연. 그 다음에 선의, 그 다음에 무가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자주. 자주의 점유를 뭐라고 그래요? 타주. 평원의 반대말을 강폭이라고 그러고요. 공연의 반대말은 음비라고 그래요. 선의의 반대말은 악의가 되고 무가실의 반대말은 가실이에요. 근데 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요거는 대표적으로 추정받아. 추정을 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가실 27회 때 민법에서 2.5점짜리가 탄생했고요. 무가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보죠. 등기 몇 년? 10년이죠. 그러면 점유 10년이야.
자, 그러면 엄격하게 말한다면 생각해보죠. 등기 10년과 점유 10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등기 10년, 점유 10년. 그러면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뭐는 해줄 수 있다? 가름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더 가름해 주니까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이죠? 2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름, 의제, 간주, 적. 그래서 한자로 번지니까 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드디어 탄생시키네.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적이라는 것은 가름이라는 의미, 의제, 간주, 적로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바꿔요. 건이라는 개념도 받고 정과 복이라는 개념도 받고 준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정리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 요거 세 가지 의미를 정리를 해 주셔야죠. 자, 요 세 가지 한번 적어봐요. 자, 148페이지 하단에다 이제 써놓으면 되겠죠. 자,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요 점유적 효력,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요 세 가지가 우리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점유적 효력,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다 다른 내용입니다. 다 다른 내용이에요. 자, 점유적 효력 요거는 적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요거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지칭하죠. 조금 전에 배웠던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명문 규정이 있죠. 민법 245조 2하. 이게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지칭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있네요. 자, 등기의 추정력 요거는 전 시간에 배웠죠. 전에 배웠죠. 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등기의 추정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죠.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자, 점유의 추정력은 요 점유의 추정력은 요거는 뭐의 추정력이냐? 그러면 요거는 바로 명문 규정이 있어요. 명문 규정이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 명문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요거는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민법 200조와 관련돼서. 요 민법 200조. 민법 200조가 대표적으로 뭐냐? 이거는 권리의 적법 추정이 돼요. 권리의 적법 추정이 됩니다. 권리의 적법 추정으로서. 그러면 요 점유의 추정력은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요 점유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점유를 툭 칩니다. 그러면 동산이 아니라 동산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의 추정력을 지칭하고 있어요.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요 등기는 아까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추정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이고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관련돼서 점유의 추정력은 그러면 민법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으로서 우리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은 어디에서 탄생했느냐? 앞으로 자, 계엄안에서 탄생해서 계엄안법. 그래서 계엄안법적 요소라는 걸 의미를 가져옵니다. 자, 계엄안법 요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마법적 요소가 있겠죠. 로마법적 요소는 뭐냐? 요거는 로마는 뭐예요? 로마는 개인주의,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로 흥하고 개인주의로 많은 나라가 바로 로마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개인주의는 대표적으로 로마법적 요소가 돼. 그러면 개인주의에서 파생되는 게 대표적으로 소유권과 바로 점유권의 개념이 탄생하게 돼요.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이 탄생하게 된다. 자, 계엄안법은 그러면 단체주의 속성이야. 그래서 단체주의 속성으로서 이거는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이 계엄안법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 단체주의. 그러면 우리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단체주의 하면 우리 한국은 뭐였죠? 바로 군대가 생각나죠. 군대는 어떻게 뭐가 많이 바뀌어요. 자, 양말하고 속옷이 과거에 저희 군대 때만 해도 지금 모르겠어요. 자, 지금 군대를 가게 되면 속옷하고 양말이 많이 바뀌어요. 왜? 토요일 날 빨래를 해서 건조다이에 딱 걸어놓으면 똑같은 사이즈에다 똑같은 색깔이니까 바뀌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단체주의 속성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찜이 필요해요. 저 찜이 바로 뭐예요? 바로 공시라는 거예요. 공시. 부동산은 등기로 찜해놓고 동산은 인도로서 찜해놔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팬티가 안 바뀌려한다. 그럼 뭐라고 써놔요? 이름을. 자, 치질이라고 써놓으면 절대 안 가져가요. 찝찝하잖아. 안 가져가죠. 바뀔 일이 없고. 그러면 양말에는 뭐라고 써놨까요? 좀 이렇게 써놓으면 안 가져가겠죠. 그래서 단체주의 속성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공시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이 바로 탄생함으로써 이 동산과 부동산 민법에서 그래서 단체주의 속성을 따져봤더니 자, 간접이네요. 간접. 그래서 간접적으로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통해서 간접 선물 건자라는 게 탄생하게 되죠. 자, 단체 계로만법 얘기해서 그러면 간접이라는 것은 간접 점유가 되고요. 요 선의 지력, 아까 동산이라고 그랬죠. 요 물건의 공시라는 것은 뭐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그게 바로 단체주의 속성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의 적법 추정. 이 권리의 적법 추정이 이게 바로 권리의 적법 추정. 이걸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권리의 적법 추정. 그래서 권리의 적법 추정. 그래서 이쪽으로 가죠. 권리의 적법 추정이 바로 민법 200조잖아요. 이게 바로 뭐의 추정력이죠? 동산의 추정력을 지칭하고 있죠. 이 자가 뭐예요? 바로 자력구제. 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다 자력구제를 주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약간 뉘앙스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거는 민법 교수님한테 배우면 되고요. 그래서 로마법적 개인주의, 소유권과 점유권. 자, 단체주의 속성에서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은 어디에서 왔느냐? 대표적으로 개로만 법적 요소, 단체주의 속성에서 왔다. 로마법적 요소, 개인주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개로만법에서 왔다라는 걸 한번 로마법이죠. 미쳤어요, 드디어. 로마법에서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잡아줄 거는 그럼 요 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점유적 효력과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 요거 세 개를 딱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148페이지. 그래서 기출 체크를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15의 기출 지문이 기출 체크가 되나요? 자, 등기 흐름에서 오리지널 문제로 15회 때 기출 문제가 가장 좋았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던 것만 짝지어진 것은 기억에 등기에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네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다. 기억으로 연결되네. 그러면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되겠네. 우리나라 등기에 대항적 효력이 없다. 대항적 효력은 있죠. 그러면서 요거는 니은이네요. 그래서 대항적 효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니은은 X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X가 되죠. 그러면 대항적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임차권, 판매권, 임의적 기록사항, 신탁 등기, 대표적으로 채권, 담보권, 바로요. 대항적 효력 있죠. 니은은 그러면 틀렸네. 자, 이것의 판례에 따르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놓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자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잘 잡아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아요. 이거는 추정력과 관련된 문제가 디귿에 떴네요. 그래서 디귿.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 줄쳐놓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우리 보전 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 자체는 추정력이 있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했다.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그때는 추정력이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표적으로 뭘 우리가 잡아야 돼요?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냐. 이걸 잡아야죠. 이거는 등기 추정력과 관련된 지문이 되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리얼의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 여기 있네요.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 그러면 대표적으로 등기부 취득 시효를 지정하죠.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 있다.
자, 미음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된다. 공신력은 요 미음으로 가져올 때 있나요?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부인한다고 그랬죠. 미음은 그러면 X다. 자, 그 다음에 등기에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 요거는 뭘로 출제됐죠? 그래서 비읍으로 출제됐네요.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 맞네요. 그러면 맞는 거 기역, 디귿, 니을, 비읍. 그러면 기역, 디귿, 니을, 비읍.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등기 효력으로서 참 좋은 문제 해당된 게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샘플 문제로 잡아서 정석처럼 다뤄줘야 돼. 정석이라는 것은 정석이라는 어떤 대표 문제를 두고 계속적으로 연습해 주는 게 바로 정석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자꾸 멀쳐져 유사 문제를 우리가 치게 되겠죠. 자, 오늘 요거 못 외우면 오늘 수업 안 끝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등기 효력. 자, 물건적 효력. 논점,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다시 물건적 효력 정리하는 겁니다.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대항적 효력. 자,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다시. 대항적 효력. 자,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좋아요. 자, 순위 확정적 효력.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순위번호. 아니죠. 미쳤어요. 또 반복하랍니다. 자, 순위 확정적 효력. 다시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대하면 대접.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접수번호.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보존적 효력. 그거 하면 안 돼요. 순위 보존적 효력은 대표적으로 가등기 효력이 됩니다. 자, 추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추정력이 되죠.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가등기 잘 기억해둬야 돼.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특별조치법에서 등기가 됐다. 특별하니까 그거는 추정력을 줍니다. 특별조치법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특별하니까 강한 추정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나왔다. 강한 추정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잡아둬요. 추하면 쫙 나와야 됩니다. 추정력. 공신력 불인정.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해. 공신력을 불인정하니까 그 임에는 추정력이 탄생하게 되죠.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대표적으로 이중전세권 X. 이중전세권. 전세권 외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전세권을 그 범위 내에서 전세권을 다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민법 시간에는 우리 배타적인 용익물건이라는 말을 대게 돼. 그래서 이중전세권은 배타적 용익물건상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전세는 된다라는 거예요. 제3자한테 양도해 주는 거. 그러면 이중지상권은 지상권 외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배타적인 용익물건이래. 그러면 이중지역권은 왜 되느냐? 지역권 위에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죠. 지역권은 바로 준점유의 대상이 돼. 배타적 점유를 안 하거든. 그래서 비배타적 이물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중지역권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중구분지상권은 왜 가능하냐? 1호선 지나가면 위에 3호선 지나가고 4호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중구분지상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분지상권이 왜 나왔느냐? 지하철붐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구분지상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줘야 되고요. 아마 형식적 확정력 딱 우리 후등기 저지력 2개. 이중전세권, 이중지상권 X 기억해둬야 돼. 자,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 10년. 그러니까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니까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점유적 효력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써보죠. 물건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공신력 불인정,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이게 대표적인 등기 효력에 따른 물력.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효력이다? 중복 등기, 즉 혼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해 두라고 그랬죠. 자, 점유적 효력,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적 효력,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 추정력, 그러면 명문 규정이었고 학설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이고 점유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있다. 민법 200조 점유 권리의 적법 추정으로서 이거는 동산의 추정력. 올해 이 부분이 민법에서 2.5점짜리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유의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등기법과 민법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점유적 효력과 등기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은 같다 다르다 전부 다른 내용이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눈에 꽉 잡아놓고 등기 효력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았고요. 자, 더 드림 교재 130페이지에서 자, 130페이지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148페이지까지 19페이지가 되네요. 그러면 19페이지가 되나요? 그러면 19페이지가 되면 19페이지를 18페이지라고 생각한다면 자, 그래서 2로 나눠 봅시다. 2, 9, 18. 약 9장 정도에서 10장 정도가 되네. 요거 자, 마르고 닳도록 해야 돼. 우리 동해물가 있죠.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요거 18페이지와 관련돼서는 9장 정도는 마르고 닳도록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등기법 총칙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권법 총칙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했던 등기법, 등기 기초자기 그걸 우리가 잘 유지를 해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등기할 권리 변동들, 등기할 사항들 그거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등기 유효요건,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1교시, 2교 등기법과 관련돼서 1강, 2강, 3강, 4강 요 4강은 계속 들어야 돼요. 요것만 잘 돼 있다면 나머지 이제 3장부터는 주워 먹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르고 닳도록 암기 좀 해주시라는 거 부탁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뭐 여기까지 우리가 또 잡아야 되겠네요. 하여튼 보고 싶습니다. 맨날 화면만 보니까 누가 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눈빛은 알겠어요. 같이 눈빛은 우리가 마주친다라는 거네. 하여튼 우리 더 드림 회원 여러분,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이 강의를 계속 반복하신다면 우리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늘 이야기했죠. 우리 물은 빠집니다. 물은 빠지지만 키는 무럭무럭 자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콩나물입니다. 우리는 애로워도 슬퍼도 울면 안 돼요. 우리는 콩나물이니까. 캔디 아니에요. 콩나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콩나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해보자고요. 우리 처음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반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더 드림 회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라. 우리 합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